하늘에서 벽이 사라졌다. 알래스카 항공 1282편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2024년 1월에 일어난 정말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의 벽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국 알래스카 항공 1282편에서 벌어진 실화입니다. 177명의 사람들이 탄 비행기가 하늘 위 5,000m 상공에서 갑자기 벽이 떨어져 나가면서 일어난 일들. 그 긴박했던 순간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월 5일 금요일 오후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그 중에서도 알래스카 항공 1282편은 캘리포니아 온타리오로 가는 짧은 국내선 비행기였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승객 171명과 승무원 6명, 총 177명이 탑승했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도 많았고 출장을 가는 직장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10대 소년과 그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26번째 줄 좌석에 앉았어요. 창가 좌석은 비어 있었고 가운데와 복도 쪽 좌석에 이모자가 앉았죠. 비행기는 보잉 737 맥스 9이라는 기종이었습니다. 새 비행기였어요. 제작된 지 겨우 2달밖에 안 된 정말 새 것이었습니다. 2023년 10월에 처음 하늘을 날았고 11월부터 손님을 태우기 시작했으니까요. 이 비행기는 145번의 비행을 했습니다. 아직 신혼여행도 끝나지 않은 새내기 비행기였던 셈이죠. 오후 5시 7분 비행기는 활주로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니 마침내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승객들은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잠깐 눈을 붙이거나 하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비행 시간은 약 1시간 반. 금방 도착할 거라고 생각하며 모두들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 딱 6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계는 오후 5시 13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비행기는 이미 고도 약 5,000m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 5층 높이가 약 15m 정도라고 하면 무려 300층이 넘는 높이입니다. 그 높이에서 비행기는 편안하게 날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쾅!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비행기 왼쪽 벽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정확히는 26번째 줄 좌석 옆에 있던 벽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가로 약 1m, 세로 약 1.5m 크기의 구멍이 갑자기 생겨버렸어요. 상상해 보세요. 하늘 위 5,000m에서 벽이 사라지고 바깥 하늘이 그대로 보이는 상황을요. 순식간에 엄청난 바람이 기내로 불어닥쳤습니다. 비행기 안의 공기가 밖으로 빨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급감압이라고 합니다. 비행기 안은 사람이 숨 쉴 수 있도록 특별하게 공기 압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벽에 구멍이 생기면서 그 압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거죠. 바람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승객들의 스마트폰이 손에서 빠져나가 구멍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책도 날아갔고 가방도 날아갔습니다. 26번째 줄에 앉아있던 10대 소년은 더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소년이 입고 있던 티셔츠가 바람에 찢어지면서
온몸이 구멍 쪽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옆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아들을 꽉 붙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온 힘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절대 놓을 수 없어. 라는 마음으로요. 다행히 창가 좌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기내는 순식간에 공포 영화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승객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말이 안 나왔어요. 급감압이 일어나자마자 머리 위에서 노란색 산소 마스크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습니다. 여러분도 비행기를 탈 때 승무원들이 안전 교육을 하는 걸 본 적 있을 거예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본인이 착용한 후 옆 사람을 도와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급감압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에는 비상용 산소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승객들은 떨리는 손으로 산소 마스크를 얼굴에 붙였습니다. 한편 조종석에서는 더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급감압이 일어나면서 조종석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려버렸습니다. 조종석 문은 이런 상황에서 자동으로 열리도록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승무원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열린 문은 화장실 문에 세게 부딪혔고 승무원들은 여러 번 시도 끝에 겨우 문을 닫을 수 있었습니다. 기장과 부조종사가 쓰고 있던 헤드셋도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서로 말을 주고받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조종사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이었으니까요. 기장은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상 강화를 시작한다. 비행기는 5,000m 높이에서 3,000m 높이로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면 공기 압력이 높아져서 승객들이 숨쉬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동시에 조종사는 무전으로 관제탑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비상 상황 발생. 포틀랜드로 회항하겠습니다. 목적지였던 캘리포니아로 가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었죠. 비행기는 방향을 돌려 출발했던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포틀랜드 공항으로 돌아가는 동안 기내는 공포와 추위로 가득했습니다. 구멍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하늘 위 5,000m는 영하의 온도예요. 승객들은 추위에 떨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승객은 핸드폰으로 이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나중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정말로 큰 구멍이 뻥 뚫려 있고 산소 마스크를 쓴 승객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26번째 줄 좌석 근처는 특히 심각했습니다. 좌석의 머리 받침이 뜯겨 나갔고 등받이 쿠션도 사라졌고 뒤쪽에 달린 접이식 테이블도 없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무사한 게 기적이었죠. 승무원들은 훈련받은 대로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26번째 줄에 앉아있던 모자를 더 안전한 자리로 옮겼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위험한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도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착륙할 겁니다. 승무원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였죠. 조종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안전하게 조종하면서 동시에 엔진과 기체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지
착륙할 때까지 비행기가 버텨줄 수 있는지를요. 포틀랜드 공항의 관제탑에서는 긴급 대응팀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소방차들이 활주로 근처에 대기했고 구급차들도 출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만약을 위해서였죠. 시간이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승객들에게는 20분이 20시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을 겁니다. 제발 무사히 착륙하게 해주세요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마침내 비행기가 포틀랜드 공항에 가까워졌습니다. 오후 5시 27분 비행기가 착륙을 시작했습니다. 조종사는 조심스럽게 비행기를 활주로에 내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천천히, 더 부드럽게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기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휴, 살았습니다. 모두가 살아서 땅을 밟게 된 겁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자 대기하고 있던 소방차와 구급차들이 달려왔습니다. 승객들은 차례차례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비틀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3명의 승객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177명 모두가 살아남았습니다. 한 승객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어요. 비행기 벽이 갑자기 사라지다니. 영화에서나 봤던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6번째 줄에 앉았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아들을 놓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제 손에서 놓쳤다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종사들은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승객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무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승객들은 조종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침착한 대응이 모두를 살렸으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왜 비행기 벽이 떨어져 나간 걸까요?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와 연방항공국이 나섰습니다. 비행기를 만든 보잉 회사도 조사에 참여했죠.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떨어져 나간 벽이 발견된 겁니다. 포틀랜드에 사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기 집 뒷마당에서 거대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몰랐대요. 이게 뭐지? 누가 쓰레기를 우리 집에 버린 건가? 그런데 자세히 보니 비행기 부품이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나서야 알았죠. 그게 바로 알래스카 항공 1282편에서 떨어진 벽이라는 걸요. 이 벽 조각은 귀중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벽은 원래 비상구가 되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알래스카 항공은 좌석을 178개만 설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비상구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 때 비상구 대신 도어 플러그라는 걸 설치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상구 자리를 벽으로 막아버린 거죠. 평소에는 일반 벽처럼 보이니까 승객들은 그게 원래 비상구였다는 걸 몰랐습니다. 문제는 이 도어 플러그를 고정하는 볼트였습니다. 조사관들이 다른 비행기들도 확인해 봤더니 놀랍게도 많은 비행기에서 볼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았거나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의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항공기에서 볼트가 느슨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도 자기네 비행기를 점검했더니 똑같은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원인은 이것이었습니다. 비행기를 만들 때
볼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았던 겁니다. 공장에서 실수를 한 거죠. 볼트가 느슨하니까 비행기가 하늘을 날면서 생기는 압력과 진동 때문에 점점 더 헐거워졌고 결국 6분 만에 도어 플러그가 통째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이 사고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연방항공국은 즉시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잉 737 맥스 9 비행기 중에서 도어 플러그가 설치된 모든 비행기의 운항을 중지하라. 이 명령은 약 171대의 비행기에 적용되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65대의 보잉 737 맥스 9를 모두 운항 중지시켰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도 79대를 멈췄죠. 비행기가 멈추면서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1월 7일 알래스카 항공은 163편의 항공편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전체 항공편의 21%나 되는 숫자였죠. 약 2만 3천 명의 승객들이 발이 묶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도 230편을 취소했습니다. 공항에는 화난 승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왜 취소된 거예요? 제 회의에 꼭 가야 한다고요. 우리 할머니 생신인데. 어떻게 가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항공사들은 하나하나 비행기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어 플러그의 볼트가 제대로 조여져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쳤습니다. 점검을 마친 비행기부터 다시 하늘을 날 수 있게 허가했죠. 이 과정은 며칠이나 걸렸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한국 항공사들은 보잉 737 맥스 9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기종인 보잉 737 맥스 8을 사용하고 있었죠.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진에어, 티웨이 항공, 이스타 항공, 제주항공에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비행기에 구조적 결함이 없는지 확인하라. 항공사들은 즉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예 보잉 737 맥스 9의 운항을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과거에 보잉 737 맥스 시리즈 비행기가 추락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비행기에 대한 불신이 컸거든요. 전 세계가 보잉 비행기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잉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기 제조 회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사고로 보잉의 명성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보잉의 CEO 데이비드 캐후는 회사 내부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의 신뢰는 무너졌으니까요. 보잉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회사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더 큰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8년과 2019년에도 보잉 737 맥스 시리즈 비행기가 2번이나 추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346명이 목숨을 잃었죠. 그 사고의 원인도 보잉의 설계 결함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보잉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또다시 사고가 터진 겁니다. 언론들은 보잉을 비판했습니다. 보잉은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윤만 생각하고 안전은 뒷전이다. 미국 의회에서도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보잉의 임원들이 의원들 앞에서 질문을 받아야 했죠.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까? 공장에서 품질 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보잉은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조사가 더 진행되면서 더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보잉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익명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회사가 우리한테 빨리빨리 만들라고 압박했어요. 품질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볼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아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검사가 제대로 안 됐거든요. 충격적인 증언들이었습니다. 결국 미국 연방항공국은 보잉 공장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102개 항목을 검사했는데 그중 40개 항목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의 절반이나 되는 숫자였죠. 보잉은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 교육을 다시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력이 있었으니까요. 한편 알래스카 항공 1282편에 탔던 승객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모두들 무사히 살아난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트라우마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승객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눈만 감으면 그때 그 광경이 떠올라요. 비행기 벽이 사라지고 바람이 불어닥치던 순간이요. 26번째 줄에 앉았던 어머니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놓칠 뻔했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비행기를 다시 타는 게 무서워요. 많은 승객들이 비슷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합니다. 승객들은 알래스카 항공과 보잉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에 대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 금액은 무려 1조 3,360억 원에 달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은 승객들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돈으로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승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출장을 가야 하는데 기차나 자동차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비행기보다는 안전하다고 느껴져요. 승무원들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비행기에서 근무했던 승무원들은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똑같이 무서웠습니다. 한 승무원은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훈련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을 겪으니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승객들 앞에서는 침착해야 했죠. 우리까지 무너지면 모두가 패닉에 빠질 테니까요. 조종사들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해서 모두를 살렸으니까요. 하지만 조종사들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승객들의 안전이 우리의 첫 번째 임무니까요. 이 사고는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비행기의 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수백 명의 생명을 싣고 하늘을 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 1282편의 경우 볼트 몇 개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로 사고가 났습니다. 만약 벽이 떨어진 시점이 조금 더 늦었다면, 비행기가 더 높이 올라갔을 때였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둘째, 품질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보잉은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회사라도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투명한 보고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장 직원이 문제를 발견했을 때 말하면 내가 불이익을 받을까? 라고 두려워한다면 문제는 숨겨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큰 사고로 터집니다. 회사는 직원들이 문제를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훈련의 중요성입니다. 알래스카 항공 1282편의 조종사들과 승무원들은 훈련받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었죠. 만약 그들이 당황해서 우왕좌왕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항공사들은 승무원들에게 다양한 비상 상황을 대비한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비록 그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낮지만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 사고 이후 항공업계 전체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항공사들이 자기네 비행기를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문과 창문 주변을 집중적으로 검사했죠. 제조사들도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공장에서 비행기를 만들 때 각 단계마다 검사를 더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볼트 하나하나가 제대로 조여졌는지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규제 기관들도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국은 보잉 공장에 상주 감독관을 배치했습니다. 비행기 생산 과정을 직접 지켜보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거죠. 승객들도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 비행기는 안전할까? 라고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항공사와 기종을 선택할 때도 안전 기록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2024년 1월 5일 알래스카 항공 1282편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희망도 있습니다. 177명의 사람들이 모두 살아남았다는 것,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침착하게 대응했다는 것, 그리고 이 사고를 계기로 항공 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 비행기는 여전히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자동차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하지만 안전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종사, 승무원, 정비사, 제조사 직원, 규제기관의 공무원들.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안전이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항공 1282편의 승객들이 겪었던 그 무서운 순간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